다음은 데이터 타입입니다. 데이터 타입은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변수를 선언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함수를 쓰게 될 텐데, 그때 이제 그 함수나 변수의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 타입에 대해서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티저입니다. 인티저 타입에는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지만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건 인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뭔가 알고리즘 코딩을 하게 된다면 롱 타입도 굉장히 많이 써요. 지금 보시면 인트 타입이 4바이트, 롱 타입이 4바이트죠. 롱 타입이 있어요. 롱 타입. 롱 타입은 8바이트입니다. 이게 왜 더 커지냐? 보시면은 인트 타입은 21억 4,700만 개까지밖에 표현을 못 하는데, 이제 롱은 8바이트죠. 그러면 이거에 몇 배를 할 수 있죠? 이거 곱하기 2의 4승이죠. 아니죠. 여기다 4를 곱해야죠. 이거의 4승의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코딩을 할 때 굉장히 무한대수, 큰 수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롱 타입을 쓰셔야 된다는 거.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공부를 하다가 모르시는 게 있으면은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티저 타입은 이런 게 있다. 뭐 여기서 잘 보셔야 될 특징은 우리가 인트를 많이 쓴다는 것과 언사인드는 양수만 표현이 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밑에 빨간 줄로 써 있지만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다 64비트 환경에서 우리가 코딩을 하기 때문에 4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바이트. 꼭 기억해두세요.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4바이트. 인티저는 4바이트다. 인트는 4바이트다. 자, 다음 리얼 넘버입니다. 실수형인데 실수형에는 플로트와 더블이 있어요. 근데 플로트는 대부분 안 써요. 왜냐면 범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보면은 10-37승에서 10-38승까지밖에 표현을 못해요. 이게 효율이 안 좋죠. 4바이트라서 메모리는 작은데, 뭐 작은 실수를 표현할 때는 메모리를 줄이기 위해서 플로트를 쓰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더블을 쓰게 될 거예요. 보통 더블을 많이 써요. 그래서 더블로 우리는 표현을 많이 한다. 그리고 더블은 8바이트다. 그리고 기억은 해둡시다. 그죠? 플로트는 4바이트다. 아까 말씀하셨던 인트에서 많이 쓰는, 인티저에서 많이 쓰는 인트형 몇 바이트죠? 4바이트였어. 그러면 이렇게 세 개는 외워두셔야 돼요. 인트는 4바이트, 플롯은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캐릭터, 문자형입니다. 문자형에는 캐릭터의 앞글자 CHAR을 따서 char형이라고 많이 해요. char. 이거는 1바이트예요. 한 글자당 1바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가 있어요. 그럼 이건 몇 바이트일까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몇 바이트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HELLO 띄고 WORLD이기 때문에 몇 글자죠? 11글자예요. 그러면 몇 바이트죠? 11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띄어쓰기도 캐릭터입니다. 띄어쓰기도 하나의 문자예요. 그거 잊지 마시고 1바이트라는 거. 그리고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나와 있는데, 이 범위는 무슨 범위를 뜻하냐? 아스키 코드 값의 범위를 뜻합니다. 아스키 코드 값의 범위를 뜻하고, 이 아스키 코드를 이용해서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또 문제를 보면서 알아보는 걸로 합시다. 모르시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바이너리 방식입니다. 바이너리는 이제 이진수가 원래 바이너리인데 8진수, 16진수 그냥 끼워서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진수에 대한 개념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건 10진수죠. 우리가 평소에 10진수를 쓰는데 이제 컴퓨터는 0하고 1밖에 몰라요. 0하고 1로 모든 걸 표현합니다. 10진수, 16진수. 우리가 64비트 컴퓨터를 쓰죠. 이거는 0, 1이 몇 개다? 64개다. 이 64개 가지고 모든 숫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가지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0, 1로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고, 또는 2진수를 10진수로 바꾸고, 또는 10진수를 16진수로 바꾸고,
16진수를 10진수로 바꾸고 16진수를 2진수로 바꾸고 2진수를 16진수로 바꾸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16진수는 왜 하냐? 2진수를 표현하기에 예를 들어서 2진수로 된 네 가지 네 자리의 숫자가 있어요. 뭐 1, 0, 1, 1이라고 합시다. 이 1, 0, 1, 1이라는 숫자는 16진수 한 글자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소값을 나타내거나 64비트 컴퓨터에서 16진수로 표현을 하면 몇 자리죠? 16자리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 좋다. 가독성이 좋죠. 그래서 가독성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16진수로 바꿔서 씁니다. 근데 10진수는 2의 배수도 아니고 16의 약수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2진수 또는 16진수로 표현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바꾸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비트, 바이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 컴퓨터가 64비트고 비트가 가장 작은 단위예요. 이 데이터의 단위에서 비트가 가장 작은 단위고 이진수 값 하나를 말씀드렸죠. 64비트면 1, 0을 몇 개다? 64개를 정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 이진수 값 하나를 저장하는 거고요. 바이트는 이러한 비트가 8개가 모인 거예요. 그럼 16진수가 2개면 예를 들어서 이 A다. 이거는 뭐죠? 이거는 1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 A라는 애의 크기는 1바이트가 2A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64비트짜리 컴퓨터는 몇 바이트짜리죠? 8바이트짜리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8비트는 1바이트.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4개의 비트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틀린 거예요. 다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비트 바이트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앞에서 설명한 거 추가로 설명해 주는 거고요. 지금 1바이트는 8개짜리 이렇게 4개 보통 이렇게 4개 4개씩 끊는 게 좋아요. 왜냐면 16진수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개 4개씩 끊어서 보는 이제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죠? 그거 뭐였죠? 데이터 스트럭처나 뭐 저런 하드웨어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시스템 하드웨어 뭐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좋아요. 자, 그 다음 정수의 표현입니다. 정수의 표현은 딱히 없어요. 정수는 그냥 정수로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의 보수의 표현이에요. 이의 보수의 표현. 이의 보수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투스 컴플리먼트라고 하죠. 이의 보수는 1의 보수에 1을 더한 값이에요. 그냥 봐서는 모르겠죠. 뭔 소린지. 그래서 뒤에 보시면 1의 보수를 취하는 법을 진짜 간단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취하냐. 우리는 이게 지금 8개짜리예요. 이건 8비트짜리 컴퓨터라고 치는 겁니다. 지금 8비트짜리 컴퓨터에서 정수 5예요. 지금 0000, 0101이면 정수 5예요. 이 정수 5를 다 써요. 일단 8자리 다 채웠어요. 8비트면 16비트면 16자리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8자리 쓰겠습니다. 8자리 쓰고 1의 보수를 취해요. 1의 보수를 취한다는 게 뭐예요? 거꾸로 돌려. 리버스. 그러면 0이었던 건 1이 되고 1이었던 건 0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1을 더합니다. 그럼 1111, 10, 11이 되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뭐다? 음수를 취한 거예요. 지금 5에다가 음수를 취한 겁니다. 마이너스 달아준 거예요. 이게. 그럼 앞자리가 1이면 무조건 음수다. 그러면 지금 이 8자리면 원래는 2의 7승까지 표현이 가능하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2의 7승 플러스 2의 6승 해가지고 2 플러스 1까지 표현이 가능한 건데 2의 7승을 우리가 음수 이제 뭐라 해야 돼? 앞자리에 이제 음수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최대 몇 가지 표현 가능하다? 2의 6승, 그러니까 2의 7승 마이너스 1까지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최대 자릿수가 n이라고 했을 때 2의 n승 마이너스 1까지 표현 가능한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수 뭐 간단하죠.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 안 하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1학년 때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게 12자리가 나왔어요. 12비트짜리. 계산이 복잡해요, 계산이. 틀린 애들 굉장히 이제 많았어요.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는 이제 바꾼 거를 어떻게 확인하냐. 얘랑 더해봤더니 0이더라. 올린 거는 무조건 버리고. 그래서 몇 비트짜리인지 정해주는 거예요. 8비트짜리 하면 이 8비트 위로 올라간 건 다 버리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변수예요. variable이죠.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 메모리 공간 다 의미 없는 얘기고요. 중요한 거는 우린 이거죠. 정수형 변수가 뭔지, 실수형 변수가 뭔지를 알고 가야 됩니다. 진짜 드디어 이제 시작이죠. 코딩에. 캐릭터형, 인트형, 롱형 뭐 이런 거는 정수형이에요. 다 정수 표현이 가능한 정수 표현 가능. 실수형 변수는 실수 표현이 가능한 거죠, 말 그대로. 이렇게 하면 아시면 되고, 앞에서 대충 설명드렸죠. char형이 뭐고, int형이 뭐고, long형이 뭐고, 플롯이 뭐고, 더블이 뭔지. 그래서 하나씩 알아봅시다. 어떻게 선언하냐, 변수를. 그러면 변수를 선언할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지금 int val 이라는 변수가 선언이 돼 있죠. 뭐 할당은 돼 있잖아요. 이거를 할당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뒤에서 설명할 거고, 맨 처음에 선언을 했을 때 만약에 여기다 뭘 값을 넣어주잖아요. 초기화라고 하는데 이 작업을 초기화 해주지 않는다면 이 공간에는 의미 없는 값이 들어가게 돼요. 이거 잘못했네요. 여기 지금 의미 없는 값이 들어가게 돼요. 쓰레기 값, 널 값이라고 하죠. 컴퓨터 용어로는. 이 널 값을 이용해서 또 뭐 나중에는 이제 코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긴 한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생각을 하고, 여튼 널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널 값이 들어가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게 이런 데서 실수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디버깅을 하실 때 이제 이거 또 선언을 안 해서 내가 초기화를 안 시켜서 값이 안 나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디버깅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튼 항상 그래서 변수 선언 시 반드시 의미를 지닌 이름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val이죠 지금 여기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이다. 뭐 학생 뭐 이름을 우리가 뭐 할당을 하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int student number 뭐 number 기니까 int stu num 이렇게 할당할 수가 있죠.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죠. 선언을 이렇게 하고, 왜냐면 이걸만 딱 봤을 때 이게 학생 숫자구나, 이름이구나, 이름이 아니고 번호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연산을 수행하는 모든 문장들은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됩니다. 세미콜론 붙이시는 거 잊지 마시고, C는 이 세미콜론 실수가 절반이에요. 이것만 줄이셔도 여러분 코딩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입니다. 변수는 아까 이름을 봤죠. 아까 stew 언더바 놈이었죠. 언더바도 가능하고요. 숫자도 되고 알파벳도 됩니다. C 언어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그래서 대문자 벨과 소문자 벨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변수의 이름은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 그러니까 뭐 parstew 뭐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안 되고, 공백이나 특수 기호가 포함될 수 없습니다. 공백, 뭐 중간에 띄어쓰기 이런 거 안 돼요. 무조건 그 사이엔 언더바를 넣어줍니다. 보통 띄어쓰기가 필요한 경우. 그것이 변수의 특성이다. 이렇게 하고요. 자, 변수 뭐 잘못된 거 첫 자리에 1을 썼죠. 그 다음에 특수기호를 썼죠. 중간에 띄어쓰기 썼죠. 그리고 for은 우리가 for문 할 때 배우죠. 이 for가 쓰였어요. 잘못된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잘못된 거다. 자, 다음입니다. 자, 변수 초기화는 이거는 우리가 선언만 한 거고, 그리고 이 선언한 거를 초기화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효율은 좋지 않아요. 왜냐면 초기화까지 하는데 두 줄을 썼죠. 두 줄. 그러면 이거보다 더 효율적인 게 있죠. 우리가 뒤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죠. 바로 선언하자마자 초기화해주는 방법. 한 줄이면 됩니다. 깔끔하죠. 한 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 뭔가 선언을 했다면, 특히 인티저형은 선언을 했는데
우리가 그런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 질문해 주신 거 보니까 sum, int sum 해놓고서 sum에 0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sum에 뭔가 플러스는 해서 누적을 할 때 이게 0에다가 이제 누적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0에다가 계속 더해줘야 되는데 0이 아니고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0을 안 쓰면은 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널은 뭐 마이너스 뭐 89억 뭐 어쩌고저쩌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걸 할 때는 인티저는 특히나 먼저 이제 초기화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뭐 10이 됐던 0이 됐던 초기화를 해주셔라. 선언하자마자 동시에 라는 거고요. 다음은 같은 형의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한 경우 이렇게 콤마를 써가지고 한 줄로 짧게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통은 경황이 없을 때는 int val1, int val2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러면 두 줄을 쓰잖아요. 이런 비효율적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효율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가 좀 더 깔끔하게 보고 가독성 좋게 하고 그러려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선언하셔도 된다. 물론 이제 두 줄로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아직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니까. 하여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상수입니다. 상수는 값을 초기화하면 변경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상수를 쓸 때는 어떻게 쓰냐, 뭐 지금 밑에 있듯이 const를 씁니다. 앞에다가 const int max 100이면 max에다가 뭐 나중에 max는 10. 이거 지금 에러 코드예요. 이거 지금 이거 컴파일 안 돼요. 왜냐, const 선언한 이 변수에 이제 어떤 다른 값을 할당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onst 키워드를 썼다는 거는 편집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해놓은 거예요. max라는 값은 100으로 이 코딩이 끝날 때까지, 메인 함수가 종료될 때까지. 그것이 이제 이름 상수라고 해서 symbolic const 키워드를 붙이는 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변수였습니다. variable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